사로잡힌 시선, 따뜻한 공정의 가치로 함께합니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2부 시작합니다. 자, 야당 국민의힘 의원총회 통해서 국민의당과의 합당 추진 의결했죠.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은 조기 사퇴 입장 밝혔고요. 자, 그리고 원내 대표 새로 뽑는 거 이것도 이제 후보 구도가 거의 확정이 됐습니다. 자,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국민의힘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권영세 의원입니다. 네, 먼저 정부 개각부터 여쭤보겠습니다. 국무총리, 장관 5명 청와대 참모진 교체하는 건데요. 자, 임기 1년 남겨놓은 이번 시점에 개각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재보선 결과가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총리를 포함해서 대대적인 개각을 하는 걸 보니까 아마 문재인 정부가 위기감은 크게 느낀 모양입니다. 그런데 저는 개각 자체만 가지고는 좀 유보적인 게 이 정부 출범 이후에 수없이 많은 개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책이 바뀌거나 무슨 바뀐 게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문제는 대통령의 인식이지 참모진들 혹은 정부 강요들이 일부 바뀌는 거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다면 그렇더라도 어떻습니까? 이제 이른바 보수 텃밭이라고 불리는 대구에서 대구 출신인 김부겸 전 해양부 장관이 이제 마지막 총리 후보자로 지명되는데 이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김부겸 총리 지명자 경우는 정치를 국회의원을 저희 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에서 시작한 분이고 여러 가지로 좋은 분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실망스러웠던 게 작년에 당대표 출마할 때 이제 호남 가가지고 호남에서는 이 정치 관행이 바뀌었는데 영남은 하나도 안 바뀌었다고 영남이 문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내용 자체도 사실이 아니지만 또 그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것도 대단히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추미애 아들과 관련된 논란이 있었을 때 그리고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논란이 있었을 때 이 사람들을 감싸게 하는 걸 보고 이분도 별 수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구 출신이고 이 김부겸 정치인이 여당 정치인 중에서 비교적 좋았던 분이다라는 거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과연 이게 결정적인 순간에도 정의로운 얘기를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의심스럽고요. 또 이거 관련해서 최근에 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에서 강경 친문인 윤호중 이 후보가 원내대표로 압승해서 선출이 됐습니다. 이게 당이 바뀌고 정부가 바뀌는 데 있어서 이 여당의 이 변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얼마 전에 초선 5인들이 선언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당에서. 근데 이후에 바로 또 이 후퇴하고 소위 문바들의 비판이 있으니까 후퇴하고 또 자기가 선언했던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명을 하고 또 입장을 바꾸는 걸 보고 저렇게 여당이 바뀌지 않는 이상 정부가 바뀔 가능성도 없고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의 남은 1년도 크게 기대할 수는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어떤 면에서 불행한 그런 생각이 들게 하고 있습니다. 예, 이철희 정무수석 같은 경우는 이제 이른바 비문으로 분류되고요. 그리고 이제 장관 5명 새로 보면은 주로 관료 출신들을 앉혔지 않습니까? 앉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관료 출신들도 나름대로 관료로서 해왔던 대로 대통령에게 제대로 충원도 하고 또 정책도 제대로 밀고 나가야 되겠는데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통령이 하나도 안 변하고 또 당도 하나도 안 변한 상황에서 과연 그 사람들이 이 정부다 문재인 정부 문재인 청와대나 아니면은 여당의 기존 기조와 다른 내용을 감히 이렇게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김호란 국립암센터 교수가 첫 방역기획관으로 좀 발탁이 됐습니다.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이거? 예, 그렇습니다. 방역기획관이라는 자리 자체를
그 신선한 거에 대해서는 뭐 옥상옥이라는 비판이 있긴 있지만 예. 저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코로나 이 상황이 이 최근에 뭐 굉장히 안 좋고 특히 백신 상황과 관련해서는 더 안 좋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그 방역 정책관인지 기업관인지를 신설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사람입니다. 근데 김호란이라는 분이 그 김어준 씨 프로그램에서 있던가요? 그 출연해서 아무 근거도 없이 무슨 코로나 확산이 광복절 집회 때문이라고. 예. 이건 뭐 완전히 의학이 아닌 정치를 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또 이 백신과 관련해서도 뭐 우리나라 방역 수준이라든지 환자 수준을 볼 때 백신이 중요하지 않다, 백신도 급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셨던 분인데 네네. 지금 우리 백신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런 그 점을 종합해 보더라도 이 김호란이라는 분은 이 방역, 의학 이런 것보다 정치를 앞세우는 분으로서 오히려 이 방역에 이 혼란을 주고 이 방해를 주지 않겠나 하는 그런 걱정이 앞섭니다. 예. 혹시 뭐 보훈 인사라는 의혹은 어떻게? 예, 뭐 보훈 인사 전 뭐 굳이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건 예. 남편 되는 분이 예. 민주당으로 지난번에 총선 출마를 했던 분이라던데. 예. 뭐 그러니까 그런 부분, 뭐 보훈 이 부분은 사실은 보훈이냐 아니냐보다도 이 방역을 들어가지고 정치를 내세워서 이 오히려 방역 전선을 더 혼란시키고 예. 우리나라 그 코로나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우려가 있는 분이 아닌가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방역교육관 자리 새로 만든 거는 잘한 것이지만 적절한 인물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예. 뭐 지금 백신 상황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예. 지금 뭐 그 전임 총리가 11월까지 집단 면역을 실시한다 그랬는데 집단 면역이라는 게 75%가량 이게 접종이 완료됐을 때 얘기인데 지금 겨우 지금 한 2% 남짓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1차 기준으로 그렇고 이게 완전히 2차까지 맞았을 경우에 기준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뭐 1% 남짓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2달이 넘었는데 예. 2달 가까이 됐는데 지금 1%밖에 안 됐다 그러면은 지금 일부 외신에서 얘기하듯이 우리나라가 집단 면역을 형성하는데 6년 이상 걸릴 거다라는 말이 이게 좀 오히려 더 와닿는 상황입니다. 이건 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건강 보건 측면에서도 그렇고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예. 그 정은경 청장 힘 빼기라는 비판도 좀 어떻게 수긍이 가십니까? 정은경 청장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이후에 이제 뭐 이 방역기획관 자리가 뭐 옥상옥 아니냐. 예. 뭐 우리 당에서도 그렇고 좀 언론에서도 그런 비판이 있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제대로 된 사람이 청와대에서 방역기획관으로 임명이 된다면은 오히려 뭐 질병관리청장과 이렇게 좀 이 보완 관계를 통해 가지고 좋을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식의 그 정치 방역 인사, 정치 인사가 이 방역기획관 자리를 가게 되면은 오히려 지금 일부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 옥상옥 뭐 이렇게 좀 중복되는 그런 측면만 강화돼 가지고 또 거기에서도 서로 이렇게 갈등만 생겨서 훨씬 더 나쁜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조건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 국민의당과의 합당요. 지금 저 안철수 대표가 다음 주말에 뭐 입장 표명한다 이렇게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예, 저는 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단일화 이제 서울시장 보궐선거 단일화 과정에서 이미 안철수 대표가 선거 후에 합당하겠다고 천명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당시에 우리 당도 그 입장을 수용한 만큼 빨리 진행될 수 있다고 보고요. 또 혹시 그 이후에도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오세훈 그 신임 시장도 그 당선 직후에 그 전에 이 선거 과정에서 공동 시정 약속을 한 거를 지키기 위해서 바로 안철수 측에서 저 대표 측에서 요청하는 사람을 정무부 시장으로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 또 우리 당도 단지 선거 과정에서 수용한 걸 넘어서 의총에서 합당 결의까지 해줬으니까 이제 공식적인 절차가 탄력을 받고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저걸 여쭤봐야겠습니다. 그 당대표 경선 출마하시죠?
예, 뭐 아직은 네. 지금 저 당대표 일정도 전혀 안 나오고 예. 과연 뭐 지도 체제를 현 체제로 유지하면서 해야 될지 또 지금 뭐 결정이 아직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예. 뭐 출마 선언을 했다라고 얘기는 하긴 어렵지만 뭐 전향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래도 언제쯤 공식화 좀 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그게 뭐 좀 구체적으로 되면은 네. 된 걸 기다려봐서 천천히 할 생각입니다. 예. 고민하시는 뭐 배경 뭡니까? 글쎄요, 뭐 제가 사실 처음에 원내대표를 도전을 했었습니다만은 네네. 제가 몇 번의 대선에서 우리 대선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경험이 있고 예. 이번에 당 대표는 뭐 가장 중요한 역할이 어쨌든 우리 국민의힘 당 대표로서는 내년에 있을 대선 승리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 뭐 2007년도에는 제가 최고위원으로서 이 당의 경선 과정에 관여를 했고 또 2012년 대선에서는 제가 선대본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었던 만큼 그 역할을 통한 경험을 우리 당에 다시 돌려드려서 쓰는 것이 제 소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물론 이번 당 대표가 선거 관리가 중요하지만 그게 다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선거에서 뭐 선거 관리만 잘한다고 이길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당이 우리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당이 돼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 당의 개혁도 가장 먼저 좀 해야 될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예를 들면은 지도체제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전당대회 하니까 무슨 여러 사람이 경쟁하려고 이렇게 나서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좋은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뭐 일부에서는 아사리판이라는 얘기도 하고 비판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이유가 우리 당이 지금 지도체제에 뭐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러니까 이번 말고 다음번부터는 우리 당이 그냥 아무나 나서는 게 아니라 뭐 지역별로 골고루 안배를 해서 뭐 수도권하고 중부권 그다음에 영호남 또 연령별로도 20, 30대 뭐 30, 40대 그다음에 60대 이상 이런 식으로 이 구분을 해서 이 각 지역 세대별로 대표성을 갖는 지도부를 만들고 그것도 그렇게 해서 구성된 최고위원 혹은 지도부에서 누가 계속해서 단독 대표를 하는 게 아니라 뭐 호선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민주적인 그 대표성을 강화시키는 것이 그런 어떤 비전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 당이 대선 시작하기 전에 먼저 보여야 할 변화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영세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